10월 23일 KMA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조국 후보자에 딸 논문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어제 대한의학회가 이 사안을 갖고 긴급회의를 열었는데요. 조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가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의학회의 의학논문 저자 자격 기준에 따르면 논문 작성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제1저자가 돼야 하는데요. 해당 논문의 연구가 진행된 시기와 조 후보자의 딸이 연구에 참여한 시기를 고려하면 조 후보자 딸이 저자 기준에 과연 합당한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또 논문 저자의 소속 표기와 관련해서도 의학회는 통상적으로 연구 수행 기관과 저자의 실제 소속 기관을 동시에 명시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논문에 당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만 표기돼 있고 조 후보자 딸이 다니던 고등학교 이름이 적혀 있지 않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회는 당국대학교 당국과 책임 저자, 모든 공동 저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사실을 밝혀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고등학생의 연구 참여는 권장할 사항이지만 부당한 연구 논문 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대학 입시로 연결되는 부적합한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의대생들도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고등학생이 2주간 인턴 활동을 통해 국내 학술지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통상적인 방법과는 분명히 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령 그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학술지를 바꿔가며 저자명을 기재하는 건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여러 번 낙제를 했는데도 장학금을 수차례 수령한 사실에 대해서도 투명한 절차와 기준 없이 사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 장학제도의 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직 중 사망한 고 신현록 전공의의 죽음이 산재로 인정되면서 앞으로 전공의들의 산재 인정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서지수 변호사는 이미 전공의법에서 규정하는 근무 시간이 산재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초과 근무로 인한 상해와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산재 인정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공의들의 근로시간은 기록으로 남아서 과로를 입증하는 데 비교적 쉽기 때문입니다. 산재 여부를 판정하는 근로복지공단도 작년부터 산재 기준이 개선돼 앞으로 전공의 산재 인정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의료계가 원격 의료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동네 의원 의사들은 원격 의료의 가장 큰 문제로 환자의 안전을 짚었습니다. 어제 뉴스브리핑에서 공보의들이 원격 의료 시범 사업에 강제 동원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공보의들은 적절한 검사 없이 처방만 요구받는 경우가 많고 처방 후 증상이 악화되거나 합병증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원격 의료의 기본 취지는 좋지만 실제는 환자 안전은 무시한 채 위험한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급하게 추진하면서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상대적 약자인 공보의를 동원해서 막상 의료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의사에게 물고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은 졸속 진행하고 있는 원격 의료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